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928조 9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8조 1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 전세와 매매에 대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 원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오늘인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책으로 보유 1년 미만 주택 처분 시 양도세율을 70%로 상향하고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가 6%로 인상되는 등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으며 이 같은 결정은 6.17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데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고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오늘인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높이는 강화된 세율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기대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대책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관련한 모든 궁금증은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 도움 꼭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완책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혼란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공급 대책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지역 선별 중요해 보여요. 오늘 가볼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지난 6.17 발표 이후에 그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상당히 제가 바빴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막바지에 정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두 지역을 선정해 봤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바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의 신혼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서초구 방배동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는 코로나 이슈도 그렇고요. 추가되는 규제에도 기본기가 탄탄한 지역 오늘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마포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이슈 체크. 오늘 이주원 이사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인데요. 2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함께 지나는 홍대 입구역 역세권에서 오늘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마포구 연남동 이 위치가 홍대구역 근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첫 번째로 가져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마포구 연남동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그동안 사실 그 연남동에 있는 주택에 투자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필 오늘이 가장 강력한 대책이 발표된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얼얼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잠깐 그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거래세 그리고 보유세를 같이 높였다라는 이렇게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트레이드오프라고 하죠. 두 가지 목표를 있을 때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는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다주택자들의
주택들을 쓸어가서 우리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래세, 보유세 같이 올렸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잠깐 첨부하면 그동안 이 규제 속에서도 2주택, 3주택으로서 강력하게 여러분께서 막차를 타신 분들, 여러분이 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마포구 하시면 뭐 마용성 할 때 많이 들으셨죠? 마포구가 굉장히 넓은데요. 마포구 하면은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굉장히 가로로 쭉 길게 있는 서북부 지역입니다. 서울 서북부 지역이고요. 마포구 하면은 우리가 공덕 업무단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이 방송국에 있는 이 상암 DMC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두 개의 아주 큰 업무단지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이 이제 홍대 입구역 주변에 있는 연남동인데요. 홍대 하면은 최대 상권입니다. 자, 오늘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하철역을 보시면 홍대 입구역이 있는데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꽃마차역이라고 하죠. 2호선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환승이 좋습니다. 6호선과 환승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9호선, 5호선과의 환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앞으로 서부선과 원종 홍대선, 그리고 신안산선, 뭐 강북 횡단선까지 이렇게 현재 도시철도 계획에 발표된 이러한 많은 노선들이 바로 이 홍대 입구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까지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와이드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홍대 입구역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홍대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갈아타면 굉장히 많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당산역이 있죠. 당산역 통해서 9호선 갈아타시고 바로 강남으로 직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김포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다중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임차 수요라든지 아주 풍부한 그러한 수요들이 있죠. 자, 여기에는 원래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그리고 이렇게 명문대학들 한 8개가 바로 이 주변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암 DMC라든지 그리고 지금 공덕, 그리고 용산, 아래로 내려가면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업무단지들이 다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 입지로 들어오는 바로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소개드릴 게 연남동인데요. 홍대 입구역과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바로 경의선 숲길을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연남동입니다. 연트럴파크라고 아시죠? 그리고 이곳은 바로 그 홍대 합정 과 더불어서 한강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문화 그리고 관광 벨트로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남동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 혹시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연남동은 원래 그 연희동에 굉장히 그 아래쪽에 위치를 한 그런 곳이었는데 2015년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차원으로 해서 경의선 숲길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기가 뉴욕에는 센트럴파크, 그리고 한국에는 연트럴파크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카페 거리와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개조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점이나 카페, 레스토랑 이렇게 근린 생활 시설로 바뀌면서 주변 집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자, 마포구 하면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많이 서울에서 밀집되어 있는 쪽인데요. 2019년 초만 해도 마포구 서교동 쪽에 가장 많이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잠깐 그 외국인들이 머물러 가는 곳이죠. 그만큼 관광 산업이 활발하다는 곳인데요. 현재는 연남동 일대 최대 밀집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남동이 계속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유동인구 그 분포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2019년 기준으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수준이면은 우리가 강남역에 있는 역삼 1동
그 정도의 유동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구 분포를 보면 한 20대와 30대 이게 골고루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남동 상권을 좀 잠깐 보시면요. 매식업 점포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기간은 2.1년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낮죠.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트렌디한 곳이다. 그만큼 계속 트렌드를 반영해서 바뀌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 임대료도 역시 서울시 평균 17%보다 29.5% 거의 30% 껑충 뛰어오르는 곳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연남동 일대에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본 곳입니다. 단기 매매 투자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물론 이제 법인들 위주로 했다가 요즘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로 많이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워낙 이제 평당가가 굉장히 1억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 위주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고요. 주택 매입한 이후에 계속 이 상권이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연남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개조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상점 레스토랑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택을 매입한 후에 상권이 어느 정도 했을 때는 근생으로 돌리는 지금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남동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울의 8대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연남동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강북에는 홍대 연남 상권, 그리고 강남에는 강남역 상권입니다. 이만큼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가 공실률로 볼 수 있겠는데 강남대로 강남역과 그리고 홍대 합정, 연남 보시면 공실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탄탄한 상권을 아직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조차 지금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상권들이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공실화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대책이 마련되고요. 가장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홍대 연남 상권이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어책은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대 입구역에 교통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따라서 수도권 각지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입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홍대 입구역 하면은요 바글바글하고 좀 번화한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여러 지역의 상권이 죽었는데 유일하게 좀 살아남은 지역이 강남권 그리고 이곳 홍대 입구역 근처라고 합니다. 자, 이사님, 이 지역이 탄력을 받을 만한 호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상권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단한 상권들이 다 모여 있고요. 이들이 연결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으면서 상권을 계속 주변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남, 홍대 상권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합정 상권, 그리고 망원역 주변의 망리단길, 그리고 한강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당인리 발전소의 카페 골목까지 계속적으로 한강 이남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상권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권들의 확장과 그들의 그 입지의 강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상권이 확장된다는 것은 유동인구는 많지만 정주인구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영남동 주변에는 워낙 주택들이 상가로 바뀌기 때문에 정주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남동 일대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투자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곳은 이제 마포구는 아닙니다만 바로 상암 위쪽으로 은평구 수색동 증산 뉴타운이 지금 뉴타운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한 5천 세대 정도 계속 정주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DMC역과 그리고 수색역을 잇는 바로 이 수색 역세권 개발이 들어갑니다. 롯데타운이 또 형성이 되고요. 이곳에 복합문화,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또 들어옵니다. 따라서 또 이러한 정주 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주변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바로 큰
그 연남 홍대 상권으로의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제 교통호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로 이제 월드컵 대교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사업과 연결이 돼서 곧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그 수도권에서 이 그 상암동과 망원동 이 마포구 일대로 들어오는 바로 그러한 진입로가 상당히 수월하게 뚫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차도 잘 되고 그리고 가기도 편하고 교통도 막히지 않는 곳에 많이 모여들죠.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통 호재가 상당히 이 주변 지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안산선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까지 지금 2024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이 바로 2차 구간인데요. 바로 공덕역, 아까 마포구의 공덕역 보셨죠? 그래서 공덕과 서울역까지 2차 구간까지 지금 계속 사전 타당성 조사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공덕역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부선도 굉장히 좋죠. 서부선 경전철도 지금 2023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들과 지금 환승이 되죠. 특히 2호선 신촌역 그리고 6호선 광흥창역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홍대 입구역과의 연결성 상당히 좋아집니다. 강북 횡단선도 역시 서부선과 연결이 되고요. DMC역 6호선과 연결이 되면서 바로 홍대 입구역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졌고 앞으로 지금 청량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그 도로의 교통 확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홍대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 원종부터 홍대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노선이 앞으로 2023년에 지금 착공을 하면 2030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교통 호재까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지역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건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다는 걸 반영하는 걸 텐데요. 가격 궁금하고요. 토론 기준으로 가격 만나보면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요즘 마포구가 보통 투룸 기준으로 해서 4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소교동은 이미 많이 넘었고요. 지금 아직 4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임대 그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면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바로 연남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포구 연남동은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세 가지 노선이 지나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2호선 공항철도 경인중앙선 홍대 입구역과 역세권이고요. 최대 상권이죠. 홍대 연남동에 그리고 상권을 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가 상승 예상이 됩니다. 주변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수색 역세권 개발에 있는 정주 인구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안산선, 서부선, 원정 홍대선, 강북 횡단선 이렇게 4개 노선의 주요 노선들의 확충이 바로 홍대 입구역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주변에 지가 상승 이룰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7호선 내방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4천만 원에서 6억 6,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사님께서 결국은 다시 강남이다라는 말을 많이 언급해 주시는데 왜 그런 건지 서초구 방배동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6.17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다시 원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규제가 나왔을 때 똘똘한 한 채, 그래서 강남 집중 현상이 일어났듯이 다시 투자는 강남이다라고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입지적으로 강남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또 대책이 나왔지만 막바지 수요들이 다시 강남, 특히 이 가장 많은 호재들과 그리고 접근이 아직은 용이한 바로 방배동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많은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이 바로 이 내방역과 그리고 이수역 이 부분에 있는 입지들을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이제 많은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고소득 층이
다시 새로운 그 정주 인구로 바뀌게 되면 학군이 더더욱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5년 후에 개편되는 교육 정책에 비해서 학군 프리미엄이 좋은 바로 이 방배동 일대, 특히 내방역과 이수역 요 사이가 굉장히 많이 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지금 숲재견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뭐 공원들도 많고요. 우면산, 내봉제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서 주거 만족도 상당히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리풀 터널이 작년에 개통이 되면서 또 직주 근접에 바로 그러한 입지까지도 갖게 된 곳입니다. 바로 서초 법조단지 그리고 강남의 테란로 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로 바로 직주 근접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배동의 정비 사업, 이곳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들을 재건축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관리처분인가 5구역, 6구역 나서 지금 가보시면은 다 펜스가 쳐져 있죠. 3, 4년 후에 이곳에 다 4,000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가 바뀌는 곳입니다. 자, 바로 그 지역들의 옆에 위치한 빌라나 이런 주택들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동반시대 상승은 뭐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보셨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곳이 바뀐다는 것은 학군의 프리미엄도 더 높아지지만 주변의 지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방배 5구역 예전에 2019년에 4억에 하나 살려다가 잠깐 놓쳤는데 1년 만에 8억 9천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가장 아까운 것이 이 방배동 설명할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편한 세상, 서리풀 이편한 세상 대장주 아파트로 아직 인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더 올랐겠지만 제가 그냥 34평 기준으로 20억에서 22억 이렇게 지금 시세를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방배 그랑자에 이렇게 들어오면 과연 얼마까지 오를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생기게 되는 이런 신축 아파트들, 재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축 아파트들이 그 입주 시점에 나오는 시세에 따라서 이 주변의 시세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보고 있는 건데요. 뭐 입지에서 아쉬운 거 없는 건 기본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기대감 크다고 하셨거든요. 이어서 만나볼게요. 여러분 근데 내방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또 종종 제가 접합니다. 내방역세권 바로 이제 서리풀 터널과 연결되는 곳인데요. 7호선 강남 라인이죠. 이곳은 7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층 높이의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됐고요. 지금도 계속 업무 시설들 그리고 상업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서초구에서 그동안 방배동이 약간 배드타운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업무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따라서 내방역 주변이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서초구의 강남역과 같은 바로 그러한 번화한 곳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리풀터널 위쪽에 정보사 부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앞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만큼 젊은 그리고 고소득층의 젊은 일자리가 또 생긴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 주변 지가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블루밍 방배 플랜이라는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사업 그리고 서리풀 터널 개통, 정보사 부지 그리고 내방역세권 개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면 사당역에 복합 환승센터도 지금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곳은 2호선 과 4호선 환승역이죠. 그리고 수도권, 안양, 수원, 과천에 광역버스가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강남역이 있다면 서초구에는 사당역의 광역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26층 높이의 복합 환승센터, 그래서 업무단지 그리고 편의시설, 복합시설 들어온다. 이로 인해서 많은 정주 인구와 또 지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궁금하실 거예요. 이사님 같은 부동산 전문가도 1년 전에 좀 놓쳐서 아쉽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만나본다면 서초구 방배동에서 투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계속 대책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대책 시행전 나오기 전까지 투자 생각하셨던 분들은 빨리 서두르세요. 4억 4천만 원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6억 6,800만 원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룸이고요. 임대가 3억 7천에서 5억 7,800까지 전세도 굉장히 잘 나오죠.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아직 1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은요, 이렇게 규제에도 강한 지역에 대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주요 노선들 다 있습니다. 2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 이수역과 그리고 7호선 내방 역세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투룸이고요. 자, 바로 옆에 방배 5구역과 6구역 이렇게 되면은 현대와 그리고 대리마크로 이렇게 거의 4천 세대가 넘는 것이 앞으로 3, 4년 후에 조성이 되는 곳에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주택들 시세가 상승하겠죠. 학세권입니다. 굉장히 명문학군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만 해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실평수 약 15평의 투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최고급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시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부동산처럼 규제를 이기는 강남 지역의 초역세권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요, 1:1 무료로 상담 도움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주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8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1.0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7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7로 전월 대비 1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6.17 대책의 발표로 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는요, 전문가의 도움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네. 또
규제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이라고는 하지만은요, 수요자분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거든요. 저평가 지역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 투자자들께서 많이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액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저평가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프레임을 짜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또 바람직하게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지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그렇습니다. 강남 사구이면서도 배우타운 이미지와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요. 현재는 강남 4구에 걸맞게 변모중으로 강남 그리고 삼성, 송파권역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지역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지역의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현재는 부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으로 삼성 고덕산업단지 외에도 관광 그리고 교육, 교통 그리고 평택강 그리고 국제 신도시 개발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등 한 지역이 한순간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평택 근내리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규제를 이기려면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동구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준영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8호선 암사역 근처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요. 약 2억 4,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동구 천호동 가보겠습니다. 강동구는 소장님께서 꾸준히 좀 밀고 있으신 지역이잖아요. 그만큼 소장님께서 메리트를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입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드타운 이미지와 그리고 저평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자족도시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그리고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그만큼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옆에 또 천호공원과 그리고 강세권으로 도심 속 심터를 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도보 3분 거리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또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고덕산 등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만큼 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 분로 등에 인접해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그리고 시내 중심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 그리고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가 확정되어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는 점에서 그만큼 높은 미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이 매우 편리한데요.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천호 로데오 등과 더불어 또 다양한 학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그리고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생활 인프라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연 인프라도 중시하시잖아요. 한강도 정말 가깝고요. 이동도 편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지역은 좀 개발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좋잖아요. 강동구 천호동 개발 호재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배두타운, 저평가 지역, 강동구 구청장님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강동구 자체는 동부 수도권 중심도시 역할을 위해 현재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과 그리고 천호 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평가 지역인 배우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변모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문화, 쇼핑, 그리고 체험 공간 유통 상업존과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R&D 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한창 개발 중인데요. 특히 강동구 개척 이래 최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축구장 면적 약 45배 크기,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 타운으로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요, 1,000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0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 약 7만 명, 고용 유발은 약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0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인근 제1지구의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동중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꾸준한 이주 수요와 그리고 업무지구 상주 인원 등의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할 거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해 또 한강라인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8호선, 5호선 등의 연장개통 예정과 그에 따른 또 기반시설 확충과 확충으로 그만큼 대중교통은 더욱더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또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지의 접근성 향상과 또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되는 호재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교통 호재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더 이상 배드타운인 강동구는 잊으라고 해주셨어요. 변신하는 강동구의 미래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좋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자,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기대감 크고 개발 호재 많지만 그에 비해서는 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로만 선별해 오시잖아요. 네. 오늘 여기 가격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강동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송파권에 거의 수준이 닿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세대 투룸 같은 경우는 송파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송파권은 지금 4억 이상으로 지금 투룸이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평가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할 만한 지역이라 일단 말씀드렸고요. 분양가 2억 4,500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2억 4,500만 원이면은 지금 현재 투룸의 전세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임대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입니다. 그래서 전세지에는 실투자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또 투룸의 또 장점이라면 또 월세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 물론 개개인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그 정도의 예상이 되고요. 월세 시에도 실투자 9,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월세와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건축주가 보유한 첫 분양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투룸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현재 거주가 했다는 점과 그리고 내년에 투자금 일부를 또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메리트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건축주 보유분이라서 가격을 좀 경쟁력 있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사항들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도 강남 4구에 속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기대를 좀 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는 계속 발전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만큼 살기 좋기 때문에 싸고 살기 좋기 때문에 풍부한 또 임대 수요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지역입니다. 저평가 지역은 지금 자족 도시로서의 지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대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할 예정으로 그만큼 개발에 따른 또 인구 밀집, 그리고 그의 또 수요에 따른 또 꾸준한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 4구에 걸맞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또 미래 가치, 그리고 우수한 생활 인프라의 장점,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주의 보유분의 메리트 있는 분양가격입니다. 그만큼 메리트 있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끌어가신다면 송파권과 강남권에 따라갔을 때는 그만큼 투자의 가치를 그때 느끼실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장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투자할 때 유의점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방송에서 시세가 굉장히 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요, 직접 현장에 나오십시오.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 시세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임대의 수요가 받쳐주는지, 그리고 역세권인지 아니면은 뭐 학세권인지, 아니면 가깝게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지금 현재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는 좀 투자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은요,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투자해 보시라고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곳은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인데요. 미 8군 사령부 동창리 게이트 10분 이내 거리에서 단독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소장님과 경기도로 넘어왔습니다. 요즘 뭐 서울 말고도 풍선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인근도 기대감이 정말 커지거든요. 평택시 쪽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남보다는 못하겠지만요, 평택시 자체는 지금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족도시로도 변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군 기지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히 지금 가치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군세권 지역입니다. 군세권 지역으로서 미군 기지 내 미군 사령부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직주 근접에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동창리 게이트에는요, 미군 부대 근무하시는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뉴욕 브루클린의 상업시설 본단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요. 그리고 농구장, 축구장,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등의 근린 시설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그만큼 본 지역은 부대와의 접근성과 그 근거리에 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 단지에 그만큼 주변 경관이 매우 우수한 입지로 그만큼 배우수의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꾸준한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 본 지역에서는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와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차량 10분대 거리로 SRT를 이용하여도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도 주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동남부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미군들이 선호하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까지도 잘 갖춰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는 고덕 국제 시도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SRT 지제역, KTX 등 앞으로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에서 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 호재에서는요, 이렇게 미군 부대로 인해서 정확히 어떤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교통이라든가 이 지역 좀 좋아지는 이야기 좀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평택시는 호재 특별시라는 별명을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호재가 많아 그만큼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평택 미군 기지에는 용산 기지를 비롯해 전국의 26개 미군 기지가 평택시로 이전 중으로 2022년까지 주한 미군과 군무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유입 예정 인구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유입 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약 8,000세대 렌탈하우스가 필요하고요. 더불어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 미군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소 20년 이상 공신결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과 그리고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그만큼 자산 가치 상승도 크게 기대되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해 고덕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에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 삼성 고덕 산업단지 12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LG전자 진위 산업단지가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K6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또 2022년까지 삼성과 LG를 포함해 22개 산업단지가 풀 가동할 예정으로 그만큼 수요 인구가 약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경제 도시라는 점에서 꾸준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전국을 이어주는 교통의 허브로도 크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 수서역과 지제역 사이를 이어주는 SRT 개통으로 평택 일원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됐고요. 그리고 현재 서정리역과 지제역 4.7km 구간을 KTX 직결 공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교통 개발 호재가 다채롭게 예정돼 있고 그만큼 교통 편의 향상 및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항만의 요충지로서 기업과 그리고 물류, 유통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단히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할 거고요. 그만큼 그에 따른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가치 지역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표적인 군세권입니다. 이렇게 미군 부대로 잘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에서 단독주택을 주목하신다는 건 이거를요. 미군들이 좀 사용하는 렌탈하우스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단독주택의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남의 투룸 가격 또 거의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분양가가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5억에서 7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미군 렌탈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1년을 계약하면 1년치 월세를 선불로 주고요. 2년을 계약하면 2년치의 월세를 선불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월세 금액은 연 임대료가 선불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의 장점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대지 평수가 1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이 됨으로써 그만큼 꾸준히 평택시의 집가 상승을 노려봤을 때 월세 수익과 그리고 차익의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같은 경우에 주택을 한국인에 임대하는 것보다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군 렌탈하우스 자체가요. 그래서 그만큼 장점이 있고요. 또 연체 위험이 없는 미군에게 임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에서요.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건물을 강남 지역의 투룸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정말로 이러한 사항들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미군이 유입되는 수요에 대비해서 주택의 수는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네.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평택시 자체에 가면은 미군 렌탈하우스의 형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 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조건 렌탈하우스에서 계약을 하시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미군 렌탈하우스는요. 미군 내 주택과 미군 내 주택가의 검열을 통과해야만 렌탈하우스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현장에 물론 합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현수막을 걸어놓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나중에 렌탈도 못 맞춰서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가 미군 이 평택시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넘게 공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 주택가의 검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군 렌탈하우스 계약이 완료돼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월세 걱정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군세권입니다. 군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군접에 군세권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매우 선호하는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평택시 환경 자체가 좋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군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평택시 자체가 지금 현재 미군 렌탈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제 LG 대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자족주시로 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미래 가치 상승,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다양한 개발로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확실하게 통과했고요. 그리고 미군 렌탈하우스로도 활용 가능한 바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에서 단독 주택까지 찾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